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작은 숫자 하나가 우리의 생활, 기업의 투자, 자산 시장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 발표가 우리 경제에 무슨 의미일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높은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현실을 좀 들여다보죠. 2025년 현재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간 약 1.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금융연구원 쪽 전망은 2025년 물가 상승률을 약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가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물가 폭주라는 위기 국면은 아닌 상태죠. 성장률 쪽도 걱정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는데요. OECD도 한국 성장률을 1.5%로 내다봤습니다. 또 KDI나 현대경제연구원 쪽에서는 하반기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를 반영해 더 낮은 성장률 예측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총재 발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강연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미뤄도 경기 부양에는 큰 영향이 없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서울 부동산을 자극하면 더 고생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또 중립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들과 총재 발언을 연결해보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너무 급격히 움직이기보단 신중한 조정 쪽의 무게가 커 보이죠. 그럼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물가 억제 효과가 있죠. 높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억제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줍니다. 또 원화 강세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과잉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통화정책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인플레 경계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과 리스크도 존재하죠. 가장 먼저 경기 둔화인데요. 기업 투자가 줄고 소비는 위축되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출이 줄면 수요가 빠르게 식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죠. 또 취약계층에겐 부담이 악화되는데요. 변동금리 대출자나 영세 사업자는 이자 부담이 급증하죠. 글로벌 경기 흐름 악화 시 부담 가중, 수출 중심의 한국 입장에서 외부 충격이 겹치면 더 타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재 발언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번의 인상은 다소 멀어 보이는 선택지처럼 보이는데요. 인하를 늦춰도 괜찮다는 언급, 그리고 부동산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보수 조정 쪽 여지를 더 많이 열어두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만약 금리가 내린다면 어떨까요?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가장 먼저 오겠죠. 대출 비용이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심리적 부담이 개선되는 거죠. 또 취약계층에겐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자가 낮아지면 가계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겠죠. 여기에도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물가 재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면 인플레 압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도 이루어질 텐데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의 매력이 떨어지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한편 가계부채의 급증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출이 쉽다 보니 빚 내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인데요. 부동산과 자산의 쏠림 현상, 지역별 자산 격차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분위기나 총재 발언을 보면 인하 가능성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쪽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특히 부동산 과열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인하 카드를 쓰기엔 부담이 있다는 평가가 많죠. 마지막은 현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 시나리오인데요. 금리 동결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일 테니 정책 안정성이 유지되겠죠. 시장이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심리적 충격이 덜할 겁니다. 그리고 인하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회피할 수 있죠. 과열이나 침체의 극단 움직임 모두 방지가 가능한 겁니다. 물가와 성장의 균형적 관리로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공격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자극이 약할 수 있죠. 그리고 타이밍 상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가나 경기 지표가 급변할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다음 금리 방향의 예측이 모호해지고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10월 23일엔 동결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죠. 한국은행 내부 발언과 언론 보도를 보면 인하를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고 부동산 리스크를 고려한 보수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즉, 이번 발표는 큰 충격 없이 안정 유지 쪽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인상, 인하, 동결 세 경우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아주 큰데요. 소비자도 투자자도 기업도 모두 이 발표를 보고 방향을 재정비하게 되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